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지역별 소득은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오늘 이슈픽에서는 지역 소득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산업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떤 업종인가에 따라서도 지역별 소득의 차이는 크게 나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어땠나요? 네, 얼마 전 통계청에서 지역소득 통계 2015년 개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지역소득 통계를 개편한 이유는 기준 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꾸고 세종시를 충청 지역에서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소득 통계를 산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편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지역 내의 총 생산은 1,660조 8천억 원으로 개편 전인 1,565조 2천억 원보다 95조 6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지역 총 생산은 832조 3천억 원으로 개편 전보다 7.7%가 증가했고요. 또 세종시가 분리되면서 특광역시의 지역 총 생산은 8.1%로 커졌는데요. 반면 도지역은 같은 기간에 4.5%가 증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만큼 세종시가 지역의 총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뜻으로 풀이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 부가가치 측면에서 봐도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개편 전보다 0.5%포인트 높아졌지만 도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0.9%포인트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만큼 수도권과 도지역의 소득 편차가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균형이 있는 발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렇다면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였나요? 네, 궁금하시죠? 기준연의 개편이 반영된 2017년 지역소득에서는 바로 경기도의 총생산이 451조 4천억 원으로 가장 높았는데요. 이어서 서울이 404조 1천억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위는 어딜까요? 충남이었습니다. 하지만 1, 2위와의 차이가 컸는데요. 115조 6천억 원으로 약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충남이 1, 2위와 큰 차이가 난 이유는 역시 세종시 때문입니다.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를 세종시가 흡수하면서 독립적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충남의 총생산 수치에 영향을 준 것이죠. 참고로 세종시의 2017년 지역 총소득은 10조 8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하지만 세종시를 합친다고 해도 수도권 그리고 서울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개인 소득이 가장 많은 지역도 역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에 1인당 개인 소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습니다. 한 명당 2,223만 7천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통계청은 서울에 금융, 보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고 소비도 활발해서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1인당 개인 소득은 1,920만 4천 원인 전국 평균보다 300만 원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당히 격차가 크네요. 그렇다면 1인당 개인 소득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혹시 수도권이었나요? 수도권은 아니었습니다. 2위는 바로 울산이었는데요. 울산의 2017년 1인당 개인 소득이 2,195만 6천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울산은 201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1인당 개인 소득이 줄곧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2위로 내려선 건데요. 또 다른 지역의 경우 2,140만 원이 집계된 세종시 이외에 모두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개인 소득 역시 지역에 따라 지나치게 소득 편차가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줄곧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울산이 갑자기 2위로 주저앉은 이유는 뭔가요? 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울산의 지역적인 특색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울산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조선업, 또 중공업이 몰려있는 제조업 기반의 도시죠. 이 때문에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아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1인당 개인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조업의 불황이 시작된 거죠.
이 때문에 소득 증가폭이 줄었고요. 실질 지역 내 총생산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2016년과 비교해봐도 2017년 전국 평균 개인 소득은 3.7% 증가했는데 울산은 2.5% 느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네, 제조업의 불황이 결국 개인 소득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건데요. 네, 그만큼 제조업이 다시 부흥해야 제조업 기반으로 이루어진 지역에도 활력이 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울산이 6,537만 원으로 여전히 압도적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2위는 충남으로 5,366만 원으로 나타났고요. 서울은 4,137만 원으로 3위를 차지했는데요. 반면 경기는 3,531만 원으로 3,583만 원인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내 총소득과 총생산 그리고 1인당 총소득 이런 각각의 지표마다 지역별 사정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지역별로 또 업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BSI입니다. 아마 뉴스에서 자주 접하시는 단어일 겁니다. BSI란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됩니다. 이 BSI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건데요.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을 두루 살핀 뒤에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체감 경기를 지수화한 거죠. 참고로 BSI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 BS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상황을 호전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많다는 뜻이고요. 낮으면 반대로 경기 상황이 악화될 거라고 보는 기업들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BSI 지수는 어떻게 됐나요? 네, 우리 경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BSI가 중요한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제조업 업황 BSI는 68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조업의 업황 BSI는 지난 5월에는 76까지 상승했지만 6월 이후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석 달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여전히 제조업이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이 여전히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진이 지역 내 소득에도 반영이 된 거겠죠. 하지만 너무도 지나치게 지역별 소득의 편차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제 성장에도 관심을 둬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